휴대폰을 만들어 오던 펜텍이 왜 하필 침체된 PNP 시장에 눈을 돌렸을까요? 이 제품이 바로 펜텍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PNP인데요. 특이하게도 안드로이드 플랫폼 장착을 했고요. 그 이름은 더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. 이전 마이크로소프트 윈C 기반의 PNP라면 지금의 가격대인 38만 원대로 판매하기 힘들었을 겁니다. 1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물지하도 되는 무료로 제공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장착함으로써 가격대를 확 낮출 수 있었죠. 하지만 싼 제품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.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을 누르고 대권을 지길 희망했던 구글의 핵심 병기입니다. PNP가 눈에 들어올 일 없죠. 그래서 현재 시판되는 안드로이드 PNP는 죄다 구글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. 제조사들에게 물어보면 구글의 태도가 영 반기기보다는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. 제조사 입장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. 구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선 GPS와 500만 화소 카메라, G센서 등 3, 4가지 충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인터넷 강의 시장을 노린 PNP에겐 필요 없는 기능인데다 비용마저 1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죠.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. 또 원재료 불량이란 리스크도 동시에 떠안아야 합니다. 2월에 가장 먼저 런칭했던 유형 테크놀로지의 안드로이드 PNP 빌립 P3의 경우 가히 그 인기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듀얼 부팅을 통해서 윈C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가진 약점, 즉 1080p 고해상도 재생이 원활치 않다든지 코덱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. 하지만 커스터마이징이란 측면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. 안드로이드가 범용화에 기술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. 펜텍은 바로 이 점을 눈여겨본 모양입니다. 스카이 스테이션이란 기능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자동 실행케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적합한 모바일 기기로서의 가능성을 불어넣게 됩니다. 또 코원이라는 회사가 60%에서 70% PNP 시장 점유율로 독보적인 행보를 걷고 있던 까닭에 빌립은 또 한 번 큰 벽에 봉착하게 됩니다. 코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죠. 아이스테이션, 아이리버 등의 업체는 이미 뒤로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. 이를 지켜본 스카이에겐 코원을 따돌린 묘책이 필요했고 스마트란 단어를 내세운 네트워크 기능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. 최초의 네트워크 단말기란 명함을 내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. 물론 코원에도 와이파이가 지원된 네트워크 단말기가 있지만 안드로이드의 힘을 쫓아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또 삼성전자가 통화 기능을 뺀 갤럭시 플레이어를 MID 제품군으로 분류해서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펜텍의 플레이어는 또 한 차례 격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 또 다른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PNP를 사야 됩니까? 그리고 약정으로 구매 시 스마트폰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PNP라는 시장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60만에서 90만의 학생의 수요층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것이죠. 수익 산업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. DRM 업체와 메가스터디 등 콘텐츠 회사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비용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. 4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로 학습을 해야 장시간 볼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반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배터리 문제도 제품 디자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 배터리가 펜텍의 독특한 디자인 DNA를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. 지금까지 펜텍 휴대폰 라인업을 봤을 때 제법 다른 디자인의 PNP를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테나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스카이답지 않은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 제품뿐만 아니라 펜텍은 향후 태블릿 PC 등 다양한 네트워크 제품 양산을 위해 자체 유통망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지난 5월
펜텍 CNI에 정말 많은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. 펜텍에게 플레이어란 제품은 과연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까요?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?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부에서 이어집니다.